이런 상황에서 골 때리네. JTBC는 끊임없이 윤석열을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JTBC가 요즘 바짝 물었죠. 7억 각서. 네. 또 단독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담 이준석의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해 그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작성했다는 7억 원 투자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7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병원 원장 이동규 씨와의 인터뷰에서 드러났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7억 원 각서가 당시 경의 비서실에 있던 윤석대 정책위원에게 건네졌습니다. 윤석대 위원은 경찰국 신설에도 관여한 정치권 인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서가 정치권으로 간 과정이 전부 밝혀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 그러네. 예를 들어 윤석대까지 가잖아? 그러면 각하도 갈 수 있어. 윤석대로 가는 순간 각하한테 간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대라는 인물이 현재 그 행안위 경찰제도 개선,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브레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준석 관련한 사태 중심 안에도 이번 7억 각서 사건 안에도 지금 경찰청 경찰국 신설에 관련된 이슈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접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찔렸는지 어쨌는지 7억 원을 병원에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문제는 그 돈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돈이 안 줬다.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각서만 쓰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결국은 전달해서 윤석열한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규 이 사람, 이 병원장 이 사람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이준석을 접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접대를 해갖고 이 문제를 입을 닫을 사람은 이 병원장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모 씨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7억을 꽂아준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돈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을 받고 병원 투자금으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장모 씨한테 어떤 형태라든 아마 페이백 해주는 방식을 쓰려고 했을 거예요. 왜? 장모 씨가 직접 받아버리면 너무 티나는 뇌물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병원 투자하는 데다 해라라고 7억을 거기다 송금을 위치를 꽂아줬는데 각서만 쓰고 돈을 안 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업자는 나는 어차피 돈 받아서 세탁해 주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뭔 괴라가 있는지 그걸로 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 난 돈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 얘기만 해준 거야. 야, 돈이 안 들어왔더라. 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그 각서 쓴 거 나 주세요.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윤석열한테 투고로 들어갔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JTBC가 연결을 안 시키고 있는 게 이 각서를 윤석열은 안철수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걸 쥐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준석이는 보내버릴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나랑 단일화하면 나 당신 당대표 나 취임하고 바로 시켜준다니까 뭐 요딴 약속을 하는데 써먹었다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JTBC가 그 전에 7월 8일에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7억 원 각서를 언급하면서 대선 때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안철수 단일화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닌가, 요거를 단독으로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나중에 본 사람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7억 각서가 먼저 나오면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찰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었고 이 자료를 실제로 손안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은 이걸 그러니까 이준석과 안철수한테 모두 보여줬을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찌됐거나 단일화도 이뤄내고 정치적인 그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 그러니까 조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얻어내거나 그와 나중에 당비 보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뤄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이거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사실상의 매수행위거든요. 후보자나 경쟁자 매수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 선거판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법정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정권에서는 네, 힘들겠네요. 이 정권에서는 이게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JTBC란 말이야. 그렇죠. JTBC가 누굽니까? 정체불명의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그 서슬퍼라던 박근혜를 끌어내린 게 JTBC예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치트키가 될 수 있는 위법 사항이라고 치면 자, 이거를 흔들면 JTBC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란 음모다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겠습니까? 아니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어떻게 반도체 보조 근무는 부족하셨어요? 이러고 전화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JTBC 지금 너무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의혹을 계속 풍기기만 하고 후속 보도를 안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 심지어 조중동도 이걸 안 받아 쓰고 있어요. 아무도 안 받았었는데. 사실 이런 특종이 나오면 지방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라도 복붙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아무 데도 안 나와. JTBC 아니고는 이 이준석 7억 각서가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JTBC가 맘먹으면 진짜로 6개월 안에 엎어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생각해보면 그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그때 한번 얘기를 밤에 둘이서 뭐 독대했나? 아무튼 대선 전에 그 단일화하기 전에 했었잖아요. 새벽까지.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윤석열이 결국 안철수한테 그 캐비넷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캐비넷은 캐비넷 맞네. 근데 준석이 걸 보여줬네. 안철수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안철수 게 아니었어. 준석이 거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야 단일화해서 내가 대통령 먹고 준석이 요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와서 당 대표 해라. 요렇게 거의 그때부터 내가 설명했던 거잖아. 거의 뭐 이렇게 된 게 안철수의 아닌가. 목적은 오로지 저 새끼만 죽여줘. 이준석. 준석이 하나만 죽여주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봐라 요거 이거 한 방이야 요거. 요 성상납 인정한 거고 요거 흔들면 준석이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해 라고 했던 거지. 근데 준석이는- 결국 우리 예상이 다 그대로 맞은 그럼 거야. 결국은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것도 맞다는 거고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철근 시켜가지고 장모 씨하고 합의를 본 것도 맞다는 거고 심지어는 합의를 봐놓고 돈을 입금을 안 했어. 이게 뭔 양아치야. 양아치도 맞다는 거지. 결국 아니 합의를 봤으면 돈이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클리어하게. 그러니까요. 그 시기 때 비트코인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에? 어찌 됐거나 합의서 써주고 돈 안 넣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까진 거고 그럼 너 하나 죽이려고 하던 게 지금 성렬이까지 죽이게 생긴 거예요. 윤 정권 자체를 죽이게 생긴 거야 지금. 이런 야. 와중에 이 준석이 지금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너무 익숙한 인물을 선임했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SNS를 통해 이준석 성상납 등 사건의 핵심 참고인 김성진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아니고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그렇죠. 김성진. 김성진의 변호인이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썰입니다. 썰? 이번 그 이준석 이외에 성상납을 받은 명단이 15명이래요. 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야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민주당이에요. 계열인 거고 5명은 국진당 계열이라는 거야. 문제는 이 리스트가 김건희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허허 참. 그래서 그런데 예. 강신업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를 만난 이후 변호를 한다는 거는 그 리스트가 강신업한테 갔다는 그렇지. 거고 그 강신업은 건희사랑의 대표고 대표인 거고
와, 씨. 결국 여기에 대한 처리는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손에 달린 거예요. 골 이제. 때리네. 야, 참. 따라서 이준석은 못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응? 근데 왜 하필이면 김건희냐 이거지. 물론 그분이 그 과거부터 요런 부분 상납업계 관련된 부분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상납? 아니요. 이런 쪽으로 성상납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요 성상납을 주로 하는 업소 부분에 연고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프로페셔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럼, 명신이는. 아니 현장에서 뛰어본 실무 경험 이상 그 이상 좋은 경험이 어딨냐고. 아, 실무자를 다른 사람이 없죠. 그것도 꽤 오랫동안, 예, 다년간.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이 있는 과정이었는데, 자, 여기서 희한하게 이게 이쪽으로 온 거면 둘이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해봐봐. 아,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이 윤석열로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된 이 증거가 넘어가는 과정 중에 만일에 김건희가 중간에 서 있었으면 김건희가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윤석열한테 다이렉트로 이러한 모종의 사건들이 넘어간 게 아니고 김건희가 먼저 이걸 보고 이렇게 해갖고 요걸로 조지면 되겠네 아저씨. 아저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뒷단도리를 사실상 김건희가 쳤다고 치면 이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인 거예요. 야, 장난 아니네. 이건 강신업 변호사가 나서는 순간 그동안 물밑에서 잠겨 있었던 김건희의 이번 대선에서의 역할이 한꺼번에 싹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10명이잖아요. 그 10명이 누구겠어? 난 알겠는데? 누구요? 나도 뭐 대충 이름 두 자짜리 그 훈씨라든지 생각이 그렇다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누군지 아닐 수도 모르니까. 있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10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는 민주당인데? 왜냐면 당시에 의원 정도는 됐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정치 신인이나 초선이나 존재감 없는 2선 따위는 안 되고 상납을 받으려면? 그럼 최소한 중진 의원 이상은 3선 이상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거든. 아니, 너는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목이 터져라 이재명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김건희 욕해봐. 뭐 이런 거 해봐야 되나? 이만희 욕해봐 하면 신천지 못하잖아요. 걔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해요? 건희 욕해도 되고 명신 욕해도 줄리 욕해도 되고 어차피 다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 도대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요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재명 반대하고 민주당의 개혁을 반대하고 민주당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는 네가 그 명단에 있다는 증거다. 근데 10명이면 너무 적은데? 응? 1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성상납만. 성상납만? 예. 저기 우리 그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품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선택적인 상납인 거야.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분야로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의원님, 이렇게 민주당의 개혁을 온몸으로 막으시는 이유가 혹시 그 리스트에 의원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당원으로서. 이러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 거죠. 뭐 아니라고 하겠죠. 하여튼 그러면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건희가 그 전부터 우리 그 이명수 기자 이명수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만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던 뭐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자신 있게 얘기하던 그런 그 배경 하에는 그 언니가 의외로 윤석열뿐만 아닌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올라왔던 그 계절 그 시즌 결혼 이후에 그 지난 한 10년 가까운 시즌 안에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이러한 첩보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그 조작질에 깊숙이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의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이권 사업이라든지 또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장모가 막 저질렀잖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범, 동업자가 아니냐는 거지. 왜?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게을러서 뇌물도 못 받아 처먹게 생겼어. 그것도 누가 관리를 해주고 대신 받으러 가지고 그래야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막 이사 댕기면서 막 세금 아끼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이 사람.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하고 계속 연결돼서 이어진 막 저축은행 사건부터 고양시 택지 불법 분양 사건, 광주지청에서 있었던 사건, 여수 이쪽에 있었던 거, 저기 여주지청이 있는데 그 장모 땅들 막 그렇게 된 거, 이 모든 부분 안에서의 실질적인 뒷거래를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와서 판단을 해보면. 왜? 그렇게 똘똘한 머리나 행동력이 윤석열한테 없다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 지금. 그럼 누군가는 했을 거고 누가 했겠어? 나는 이거 100% 형렬이하고 한동훈이랑 둘이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김건희하고 한동훈? 김건희하고 한동훈이하고 둘이서 윤석열을 호가호위 해가면서 그동안 밝혀져 있는 의혹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조물딱조물딱 했다고 봐지는 거지. 그러니 한동훈과 김건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자,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면 JTBC는 뭔가 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금야금 하나씩. 야금야금 하나씩 뽑아먹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노골적으로 강신업 변호사한테 이 리스트가 들어간 이상, 아까 문화나 걱정한 대로 이 수박들의 마지막 발악은 더더욱 거세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세게 지랄 발광하는 네가 범인. 재형이나 훈이형이나 이런 분들에 관한 또는 표형이나 여러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원에서 대전 근방이잖아. 어찌 됐거나 요런 분들 10분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한다라는 점 자체에서 이건 민주당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어야 돼요. 그거 누구냐? 그 자료 공개해라.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한테 니네들 저쪽에 넘어간 자료 우리 쪽에도 열람해라. 이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라고 압박을 줘야 돼. 그래야 수박들이 조용할 거 아니야, 이씨. 이름 그렇죠. 있는 애들은. 네.